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국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8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자, 저는 인종, 종교, 정당,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착한 놈 싫어요. 전 트럼프 좋습니다. 아베도 괜찮아요. 그리고 놀부보다는 흥부, 유비보다는 조조 괜찮습니다. 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점점 인구 고령화, 노인 인구 느는 건 요양원밖에 없지요. 그러고 나이를 들으면 자꾸 아파요. 여기저기가. 그래서 세계에서 의료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왜 중국 조선족을 불러다가 취업시켜서 걔네들 의료비를 우리가 대야 됩니까? 그리고 의사 밥그릇 싸움, 아전인수, 내로남불, 정말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태도, 인간적인 이런 태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도 좋다고 하고 여당도 한다고 하고, 정말 지금 하고 싶지. 의료 인구를, 의대생을 많이 뽑는 거 반대하는 측은 어딥니까? 지금 기득권 세력, 의사들입니다.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꾸 의료 수가만 높아지고, 국민들의 의료 복지, 여기저기 응급실을 돌아다니면서 죽어야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려면 어떡하냐? 수도권 인구 집중, 과밀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충청도 천안인데요. 여기 목천을 보면은, 천안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중심 아니겠습니까? 목천 IC,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목천 IC 다 모입니다. 그래서 대전, 광주, 청주, 대구 이런 지방에서는 쉽게 천안을 1시간, 2시간 안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 수도권에 있는 각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병원, 가천의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각 지방의 분교를, 여기 목천 IC 보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의과대학, 그 다음에 국가바이오산업단지, 그 다음에 요양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좀 떨어진 곳에다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국가의료타운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대, 서울에 있는 대학들한테 너네 여기다가 국가에서 분교를 하나씩, 순전히 다른 과, 법대, 경상대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의과대학만 여기다가 분교를 하나 줘라. 그럼 병원도 줘라. 분교를 지면서 병원, 의과대학 분교, 그러고 거기서 병원을 서울대병원 분교, 고려대병원 분교, 연대병원 분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지면, 그러고 의리하게 정말 시설도 세계 최고로 다 져놓고 거기다가 분교 의대생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수도권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의료 혜택을 받으러. 그 다음에 대전, 광주, 대구 이런 지방대는 거기다가 의료 정원을 더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 이쪽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정말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과밀화도 막을 수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의료 혜택을 받으러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의료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돈 줘서
의대를 각 서울에 있는 수도권 의대를 지방 분교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에 인원을 좀 많이 늘려주면 됩니다. 그러고 대구나 광주나 충청도나 이런 데는 지방대는 의료 의대생의 정원을 늘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가볍게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목천 IC는 뭐냐면 독립기념관 옆입니다. 독립기념관하고 문이 정면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굉장한 땅이, 좋은 땅이 있습니다. 위치가 끝내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개발하기 나름이죠. 바이오 산업단지, 의료 산업단지, 제약 산업단지, 또 의과대학의 산학협력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좀 나라가 멋있게 정치가 좀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농어촌이 어떻습니까? 농어촌이 옛날에 섬이 꽤 큰 섬이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던 섬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 폐교, 중학교 폐교, 인구는 정말 쪼그라들어서 60, 70 먹은, 7, 80 먹은 할아버지, 노인들만 몇 분 사시고 정말 무인도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런 실정이고 지금 각 대한민국 한 2,800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가 옛날엔 4,000명, 5,000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면이 1,000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60대 이상 인구가 80% 이상. 그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농사 질 사람도 없고 문전 옥답이 풀밭이고 옛날에 어촌에 그런데 이렇게 지방이 완전히 농어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책은 뭐냐? 자, 지중해에 떠다니는 난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크루즈선이 다 가서 지중해에 떠있는 난민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거기 다 난민들 젊어요. 그래서 얘들을 각 섬에 너네가 여기서 살면 10년을 살면 주민등록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애를 둘 셋 낳으면 주민등록을 주겠다. 그러면 그 마을에, 농촌에, 어촌에 그 선장님이 양식 기술도 가르쳐 줄 것이고 어업 기술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친구가 우리나라 문화도 익힐 것이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멍게 양식, 광어 양식, 굴 양식 해가면서 김 따고 해가지고 농어촌이 지방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난민 중에 지방에 소멸되는 농촌, 농사도 안 짓는 그런 마을에 곳곳에 빈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다가 얘들을 갖다가 난민들을 좀 한 20, 30명씩 이렇게 살게끔 너네 여기서 살아라. 농사 짓고 살아라. 우리 농업진흥청이라든지 면사무소 같은 데서 얘들한테 지원해주고 농업기술 가르쳐주고 그렇게 농사 지면 고구마 심고 배추 심고 과일 사과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 살면 주민등록도 주고 걔들이 거기가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촌도 살고 어촌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이 싼 가격에 도시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먹거리 해결되고. 자, 농어촌 지방 살리는 정책은 지중해 난민 데리고 오면 되는데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자, 외국인 근로자를 여기 보면 농어촌 지방 살리기, 지중해 난민을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나라 지방 살리기, 수도권 과밀화 억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외국인 근로자를 서울 수도권에는 취업 금지. 그리고 외국인 아주 고위 인력 연봉 5억, 3억, 5억씩 받는
정말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교수, 박사, 뭐 연구원 이런 친구들은 기업에서 연봉 3억씩 준다. 이 사람은 특별한 우리가 초빙해서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만 수도권에 취업을 해주고 일반 근로자는 수도권에 취업을 금지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지방을 일본 같은 데는 일본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그 임금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고 싶은 대로. 우리 근로자의 뭐 80% 70%만 줘도 된다. 뭐 굳이 우리 국민하고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외국인은 좀 많이 받아들여라. 자,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에 수도권 취업 금지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지방이라도 오겠죠. 그러면 수도권에는 우리 국민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고, 아니 수도권 살 사람 살아라 이거죠. 임금 더 주고 살아, 고용하라 이거죠. 그러고 지방이 임금이 싸고,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작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외국인을 직원으로 쓰기 위해서 작은 임금을 적게 주고 쓸 수 있으면, 고용하기가 쉽다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방도 살고 수도권 과밀하고도 억제되고,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도 안정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수도권에 서울 경기에 취업을 금지시켜라. 그리고 지방은 외국인의 그 임금을 뭐 80%나 70% 수준만 줘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고, 지방 경제가 외국인들을 쉽게 농어촌에서 쉽게 고용해서 생산을 한다면, 그리고 적은 임금으로도 저도 쉽게 고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외국인한테 가장 높은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오려고 완전히 꿈의 나라입니다. 응? 비자가 막 1년씩 밀려있고, 우리나라는 현 국민보다 70% 80%만 저도 외국인 근로자를 일할 사람 많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국회나 이 정치 지도자는 국민한테 희망과 꿈을 주고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들어서, 여성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가임 여성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이를 낳고 출산 정책을 아무리 해도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1억을 줘라. 1억. 네, 허경영이 아닙니다. 둘째 낳으면 1억 5천을 줘라. 셋째 낳으면 2억을 줘라. 응? 넷째 낳으면 2억 5천을 줘라. 그러면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제발.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주냐? 우리나라 부모 재산이 20억이 이상 되면 그 자식들한테는 그 집은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살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없는 가난한 자, 정말 없는 집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둘 낳으면 얼마 생깁니까? 2억 5천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 휴가니 뭐 이런 거, 출산 수당이니 뭐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재산세 납입증명서 딱 떼다 놓고, 부모, 양가, 사돈, 양가, 시댁, 처가, 출산 재산세 납입증명서 딱 떠다 놓고, 얼마 이하는 첫째 나면 1억, 두 번째 나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1억 5천, 셋째 나면 2억 이렇게 줘봐요. 그럼 그거 딴 거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걸 키워라.
그러면 하나 나면 1억 5천 받는데 둘 나면 셋째 나면 2억 받는데 여기저기서 막 날 것입니다. 응? 물론 부작용도 약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출산 정책을 단순화해라. 돈을 줘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출산율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수도과 제 제안대로 한다면 정말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의견이 좀 설득력이 있다,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저기 소문 내주시고 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